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2023-24 프리미어리그 시즌이 결국에 끝나게 되었는데 타이틀은 결국에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유로피언 퀄리피케이션, 이 유럽 대회는 결국 누가 나가게 됐는지, 강등은 누가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각 순위가 과연 얼마를 버는가, 이 프리미어리그 순위가 결국에는 경제적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이번 시즌 여하튼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뒀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재정적으로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일단 우승자는 펩 과르디올라의 맨시티였습니다.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3대1로 이제 이기면서 결국에 승리를 확정지었고 자력 우승을 이뤄냈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2대1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2위 자리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프리미어리그, 그러니까 92-93 시즌 이후 이 프리미어리그로 개편된 이후에 10번째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마지막 날에 승리가 결정된, 리그 우승이 결정된 10번째 시즌이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제 프리미어리그가 엄청나게 치열하다. 사실은 이제 92-93 시즌이면 지금부터 이제 한 30몇 년 전인데 10번째까지나 이렇게 상황이 있었다는 게, 그러니까 38라운드까지 와가지고 이 우승팀이 결정되는 상황이 10번이나 있었다는 게 얼마나 치열한 리그인지 이제 보여주는 대목이고, 그리고 이제 유러피언 플레이스, 이 유럽 대회에 대해서는 이제 챔피언스 리그, 리버풀이 결국에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 복귀를 하게 되었고, 아스톤 빌라가 이제 아스날 시티, 맨시티와 함께 이제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에메리가 이끄는 빌라가 1982-83 시즌,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유러피언 컵이라는 그 명칭으로 불렸을 때인데, 이때 이후로 이제 챔피언스 리그를 처음 나가게 되는 빌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빌라 팬들이 엄청나게 설레어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유로파나 컨퍼런스에 대한 부분인데, 토트넘이 결국에 셰필드를 3대0으로 이기면서 확실하게 5위 자리를 가져갔고, 이렇게 되면은 유로파 확정입니다.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만약에 이제 FA컵 우승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유로파 리그를 갈 수 있게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일단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5위, 6위, 그리고 어쩌면 7위까지도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유럽 대회에 나가는 팀들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맨시티가 만약에 맨유를 이기게 되면은 그러면 6위 자리 첼시가 유로파를 가게 되고, 그리고 7위 자리인 뉴캐슬이 이제 컨퍼런스 리그를 가게 되는데, 만약에 유나이티드, 맨유가 이제 이기게 되면은 그러면은 유나이티드가 이제 스퍼스와 함께 이 유로파로 가게 되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이제 첼시가 컨퍼런스 리그로 가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뉴캐슬은 아무데도 못 가고요.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여하튼 이 맨시티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도 많은 이 축구 팬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가는 경기일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첼시가 유로파를 가냐, 아니면 뉴캐슬이 이제 컨퍼런스 리그를 갈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전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만 토트넘은 확실하게 5위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유로파를 가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로파에 간다는 것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300만 유로 이상의 어떤 그 수익을 안겨주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리그에 간다면은 거의 300만 유로 가까운, 이거 360만 유로고, 여하튼 이 정도의 어떤 경제적인 이점을 안겨주기 때문에 팀들이 무조건 진출할 수 있기를 바랄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팀들이 이제 relegated, 강등 당했냐라고 했을 때 셰필드, 번리, 루턴이 결국에는 강등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루턴이 뭔가 동화를 쓰나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강등이 되어버렸고, 프리미어리그에서 엄청나게 많은 어떤 방송 중계권 이로 들어오는 돈이 많다는 걸 생각했을 때 이 강등이라는 게 굉장히 재정적으로 큰 충격이죠. 그래서 이제 파라슈트 페이먼트라고, 이제 이게 파라슈트가 낙하산인데, 이 떨어질 때, 강등될 때 그래도 좀 재정적 충격이 덜하라고 조금씩 이제 그 돈을 주기는 합니다만, 여하튼 그 전체적인 어떤 수입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 이 상위권 팀들, 이 순위에 따라서 돈을 얼마나 얻는 거냐라는 어떤 게 이제 굉장히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저도 이 자료를 처음 보거든요. 프리미어 리그에서 이제 그 UK 안에서, 그러니까 영국 안에서, 그리고 이제 국제적으로 얼마나 돈을 벌어들이는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1위 팀은 무려 7,400만 파운드의 그 경제적인 이득을 갖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2위 팀이 7천만, 3위 팀이 6,700, 4위 팀이 6,300만, 그리고 5위 팀이 5,900만 파운드.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아무래도 위로 갈수록 더 방송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려갈수록 좀 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토트넘이 위치한 5위는 한 6천만 파운드 조금 안 되는 그 정도의 금액에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막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막 떨어지는 그런 느낌은 또 아닙니다. 그냥 400만 파운드씩 이렇게 쭉쭉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누가 골든부트를 탔는가? 홀란이 결국에는 이제 득점왕을 기록하면서 27골이나 꽂아 넣었습니다. 리그 하반기에 이 친구도 굉장히 몰아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콜 파머가 22개의 골로 그 뒤를 이었고 알렉산더 이삭이 21골. 좀 아쉬운 게 손흥민 선수 이제 17골을 기록하기는 했는데 팀원들이 너무 안 받쳐줬다. 이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 아쉬운 건 플레이메이커 어워드죠. 이 상황에서 이제 올리 와킨스가 13개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도움왕이 되었는데 손흥민 선수 10개를 기록했단 말이죠. 근데 손흥민 선수의 빅찬스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봤을 때는 거의 뭐 20개 가까운 골이 터졌어야 했는데 굉장히 아쉬운 상황입니다. 여하튼 뭐 어떤 선수가 이번 해 선수 그리고 올해 매니저, 올해의 팀 뭐 이런 거에 선정이 될 건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뭐 일단 기본적으로 필 포든이 뭔가 페이버릿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 그리고 이제 로드리도 수상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아스날의 데클란 라이스라던가 첼시의 파머 역시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어떤 고려를 받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어떤 그 수상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아직 고려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번 시즌은 사실 손흥민 선수가 빛나기 어려웠던 시즌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시즌을 이제 절치부심하는 계기로 삼아서 손흥민 선수가 다음 시즌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축구가 혼자 하는 건 아니죠. 팀원들이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토트넘이 조금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스토블리그가 시작되는데 뭐 다양한 이야기들 나오겠죠. 이적설에 대한 이야기들, 뭐 감독에 대한 이야기들,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 어떤 이야기들이 진짜 이야기인지 점점 더 헷갈리는 그 시기입니다. 실제로 이제 무성한 어떤 추측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외신을 통해서 그리고 더욱더 정확한 소식들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논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